2022-23 캠벨 필수이론 12-4회 해설하겠습니다. 20회 문제 12페이지랑 13페이지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내 항원이 1차 침입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1차 침입할 때 먼저 식세포 작용으로 항원을 대식세포가 잡아먹죠. 네. 그 세포가 림프절로 이동해서 TH세포의 항원을 제시해 주죠. 그래서 디귿이 대식세포고 기억이 TH세포, T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TH세포는 B세포를 인식해서 클론 선택 및 증식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 그 일부는 형질세포가 되더라. 면역 반응은 나, 라, 가, 다 순서로 진행되겠죠. 자, 기억은 틀립니다. 나는 대식세포가 항원을 잡아먹는 과정인데, 선천면역이죠. 선천면역은 특이적이 아니라 비특이적 방어를 합니다. 니은 맞습니다. 니은은 나 과정은 선천면역이냐를 물어본 거나 같습니다. 자, 세포 기억은 T세포라고 하는 T세포는 흉선에서 성숙하죠. 네, 맞습니다. 니은 디귿 답은 6번. 자, 10번. 다음은 바이러스 X에 대한 생쥐의 방어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계속 해설을 들었다면 이 A, B, C라고 하는 애들은 다 여러분들은 이제 신제닉, 쌍둥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쌍둥이들이다. 개체는 다른데 다 쌍둥이.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라는 말 계속 하고 있습니다. 12-2에서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 X에 노출된 적이 없어. 거기에다 처음에 생쥐 A에다가 X를 감염시켰대요. 그리고 8일 기다렸잖아. 그러니까 이때 X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B세포도 활성화되고 T세포도 활성화될 텐데, 그 중에 생쥐 A에서 혈청을 뽑아서는 생쥐 B한테 주사하고, 보조 T 림프구를 얻어서는 생쥐 C한테만 주사를 했네요. 자, 그래서 먼저 면역세포들을 혹은 면역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항체를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X를 감염시켰대요. 감염시켰대. 그럼 이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항체가 반응은 할 수 있었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에 우선해야 됩니다. 항체랑 반응을 했겠지만 이 X를 충분히 제거를 못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이게 뭐 바이러스냐 아니면 어떤 세균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X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했는지 그 오일류에 살아있는 X의 수가 생쥐 B에서는 꽤 많네요. 자, 그런데 보조 T 림프구를 주사한 경우에는 X를 주사했는데 이때 TH세포가 B세포나 TC세포, 생쥐 C의 B세포나 생쥐 C의 TC세포를 활성화시켰나봐요. 그래서 생쥐 C에서 이 X를 많이 죽였나봐요. 생쥐 C에서는 X가 별로 살아남아 있지 않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 X를 제거하는 데는 세포성 면역 반응이 중요한가 봐요. 여러분 이것까지 하기는 여러분들 힘들죠. 근데 앞으로 열심히 이제 더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결과를 보니까 그런 거야. 이건 암기로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체 틀에서 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다. 자, 기억. 다의 생쥐 B. 생쥐 B는 제가 분홍색 하이라이트 해놨어. X에 대해서 2차 면역도 일어나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쥐 B는 X를 처음 주사 맞은 거니까 1차 면역 반응을 해야 되고, 생쥐 B는 항체를 주사 받았지만 항체가 2차 면역 반응이 하는 게 아니죠. 기억 세포들이 2차 면역 반응하는 거지 항체는 2차 면역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다. 라의 생쥐 B에서 보조 T 림프구에 의해서 식균장이 일어났냐는데, 생쥐 B는 지금 X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그때 TH세포가 활성화되면 걔는 B세포나 TC를 활성화시키지 보조 T 림프구는 세포 독성이나 뭐 식세포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니은 틀리고. 디귿. 라의 생쥐 C에서는, 생쥐 C는 제가 파란색 하이라이트로 했습니다. 생쥐 C에서는 생쥐 A에게서 받은 TH세포에 의해서 B에 비해서 X의 숫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면역작용은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귿만 맞아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끝.
자, 그다음에 11번. 11번은 우리 이제 공부했으니까 알게 되는 거야. 다음은 어떤 사람 P에 세균 X가 감염된 후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라고 했는데 우리 공부했으니까 세균이 침투했다. 그러면 대식세포가 애를 잡아먹어서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데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을 한 다음에 림프절로 이동해 가서 TH 세포에다가 항원을 제시할 것이다. TH 세포는 B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형질 세포로 만들겠죠. 물론 여기 중에 기억 세포도 만들어지겠죠. 형질 세포는 항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X에 감염된 후 1번에 해당하는 거는 화학물질이 분비돼서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식세포장이 증가하는 과정이니까 염증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과정에 제가 각각 과정의 세포 알려줬어요. 얘는 대식세포, 얘는 TH세포, 얘는 B세포. 3개 세포가 섞여 있지 모두 다 B림프구 아닙니다. 나의 구간 A에서 X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가 되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파란색 칠한 부분 여기서 이 상태에서 TH에서 B세포가 증식해서 기억세포나 형질세포가 돼서 그 형질세포가 시간에 따라 항체를 이처럼 분비하는 거고 기억세포는 이때 한번 생기면 계속 기억세포로 남아있게 됩니다.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다가 그냥 없어지게 되지 형질세포가 기억세포가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보기야. 형질세포는 최종적으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로 분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항체를 만들다가 한 1주일, 2주일 지나면 죽게 돼요. 절대 형질세포는 기억세포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만 맞다. 답은 1번이다. 자, 12번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형태일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커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 P를 일으키는 세균 P에 감염된 적이 있는 쥐의 혈청 X가 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지. 세균 P를 감염시켰으니까 이 쥐의 혈청에는 세균 P에 대한 항체가 있겠죠. 그걸 이제 문자로 쓰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알파라고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세균 P에 감염된 적이 없는 생쥐 Y다. 그럼 얘는 항체가 없습니다. 항체는 없어. 그냥 P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항체가 없다고 보면 돼. 없어. 그 다음에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기능이 상실된 5마리의 생쥐 1, 2, 3, 4, 5.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스스로 항체는 만들어내지 못해. 형질세포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아래 표와 같은 조합으로 주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세균을 집어넣어가지고 세균 P를 다 똑같이 1, 2, 3, 4, 5 다 집어넣었죠. 파란색 하이라이트. 그래서 세균 P에서 질병이 나타나는지 세균 P가 질병 P를 일으키죠. 나타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열처리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자, 열처리를 안 한 이 X 아까 X에는 여기 보게 되는데 혈청 X에는 세균 P를 감염한 혈청이니까 항체가 있습니다. 지식형. 그래서 첫 번째 1번 조건 항체 알파가 있어. 항체 알파라고 하기로 했죠. 그럼 걔가 세균 P랑 결합하겠죠. 근데 항체가 세균과 결합했다고 해서 세균은 죽지 않아요. 결합하면 여기 이제 옵소닌 작용이라든지 보채 작용으로 세균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 안 하게 됩니다. 근데 변성된 X를 집어넣게 되면 열처리를 하게 되면 항체가 변성돼요. 항체가 그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 항체가 없어요. 항체가 없는 데다가 세균 만들면 세균이 재빠르게 세균이 증식해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Y는 어차피 항체가 없으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X표 치면 돼요. 3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균이 증식해서 질병이 생기는 거고요. 네 번째 조건, 이 X 친 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열처리한 X는 변성된 항체가 있으니까 이때도 세균이 증식해요. 그래서 기억 조건에서는 발병을 하고요. 일단 열처리를 안 하면 여기는 항체 알파가 있죠. 그 항체 알파가 세균과 결합하면 옵소닌 작용이라든지 보채에 의해서 세균이 터지기 때문에 니은에서는 발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결과는 동일하지 않아요. 금방 설명했지만 4번에는 항체가 없기 때문에 항체가 없어서 항체와 항원이 붙는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이에요.